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심리상담센터를 고를 때 고려할 점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상담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서 조절의 어려움, 생활 습관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자신의 성격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을 때 상담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가 특정 센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좋은 심리 상담 센터를 고를 때 고려할 점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민할 점은 전문성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담이라는 걸 할 때 상담자의 자격, 전문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전문성을 가진 어떤 자격들을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상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했을 때 필요한 경우에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우울이나 불안 혹은 불면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약물 치료를 병용하는데요.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약도 같이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 상담, 정신치료, 정신분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정신분석가는 그 수련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즉, 정신분석가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정신분석가 자격 수련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정신분석학회, 대한분석치료학회, 한국분석심리학회가 있습니다. 이 각 학회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해당 회원들의 명단이나 병원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 코드라는 F코드가 붙게 돼서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F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또 다른 자격으로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란 자격은 한국심리학회에서 수염이 발급을 하고요.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전문가 찾기를 통해서 임상심리 전문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와 함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이라는 자격도 있는데요. 이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주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1급은 그 임상심리 전문가와 준하는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요.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상담심리 전문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상담심리가 1급이고요. 이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1급은 그 자격 조건과 수련 과정이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 가시면 그 지역별 상담심리사 1급을 검색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한 학회가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갖췄는지, 심리상담과 관련된 전공, 학위 등을 취득했는지를 고려해서 제가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고요. 여기서 소개한 자격 외에도 전공이나 경력, 자격증 발급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보신다고 하면 상담가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담센터를 볼 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은 비용입니다. 주로 1회기당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고요. 보통 비용은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상담의 종류에 따라 비용, 상담 횟수가 다르기도 하니 정확한 것은 해당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이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리고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럴 때는 온라인 상담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로 소아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료 상담 제공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담센터를 고를 때 중요한 점은 거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 의지가 강할 때 좀 유명하신 분이라면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상담이라는 것은 뭐 5에서 10회 단기 상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라는 요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보통 한 30분 내 거리에 있는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가실 것을 권하고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상담가와의 궁합, 케미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자격과 경력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나와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상담가와 만난 후 상담 계획, 상담 목표 등을 상의하신 후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담 계획이란 비용, 횟수, 상담 시간뿐만 아니라 치료 목표, 적당한 상담 방법, 예상되는 치료 기간,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을 상세히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담 분야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죠. 주제가 트라우마인지, 직장 문제인지, 자녀 양육 문제인지, 부부 문제에 따라서 상담가를 고를 수도 있고 원하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처음 하셨을 때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는지, 나의 요구와 스타일에 맞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